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전 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야 힘겹게 마련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제 손에는 일본 집값에 해당하는 규모의 현금이 들려 있습니다. 정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건데요. 1,000원이요? 네. 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 헐값인데도 아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왜 그런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한 농촌 지역입니다. 부서진 대문부터 떨어진 명패, 무성한 잡초까지 한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한데요. 10년 넘게 방치된 빈집입니다. 네. 子供家がこっち帰ってこないから、もう親が片っぽ死んだら、この辺で古くなってきてしもて、なってしまうんですよ。 이런 빈집을 마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저렴하게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값에 집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1,000원 혹은 0원, 그러니까 공짜로 집을 주거나 아예 집주인이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네. 넓은 거실,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온천까지 딸린 이 2층 집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100엔, 우리 돈으로 1,000원입니다. 네. 100円でよろしかった。実は違うんです。実は1円なんです。 최근에는 공짜 매물도 넘쳐납니다. 네. 일본의 한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가격에 0원이라고 적힌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아키타현에선 집주인이 오히려 정리비용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빈집이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혹시 빈집 관련 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일본 총무청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빈집은 약 820만 채로 네. 전체 전체 주택의 무려 13.5%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문제는 이 빈집이 갈수록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33년이 되면 2,100만 채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생각보다 빈집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결국엔 세 집 중에 한 집꼴로 빈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빈집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본인들 역시 대중교통 등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도쿄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도쿄권의 인구는 약 13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一極集中って今日本では言われてるんで、東京以外の町はどこの町も苦しんでるとは思います。働く場所がなくて東京に行く人が多いと。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65년에는 전체 인구가 8,8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CNN은 2040년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900개가 넘는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빈집은행이죠. 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빈집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공짜이거나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집 외부는 물론이고요. 내부를 수리하는 데만 돈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네.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집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도 필요하고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っていうのは財産として見ることもできるし、その管理だとか、税金も含めてそういった費用が大きくなれば、ただのマイナスの財産にしかならないってことにもなるんですね。 그리고 각종 세금도 내야 하죠. 주택과 토지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1.4%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양도를 했다면 여기에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집을 아예 포기하거나 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일본의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약간 의외인데요. 얼마 네. 전 일본 국토교통성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요. 네. 전국의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2% 상승해서 4년 연속 올랐습니다. 네. 이 평균 가격을 올린 것은 상업지입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이 5.1%, 후쿠오카 등 4대 중핵 도시들은 9.4% 넘게 땅값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크게 올랐습니다. 삿포로 인근 마을은 58% 이상 상승했고요.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집값이 20%가량 급등했습니다. その周辺部だとか地方都市はもうだんだん空き家も増えてますし、空き地も増えてきて、値段がどんどん下がり気味に今なってきていると。 보니까 역시 일본에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빈집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직접 보수를 해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집을 없애고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한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빈집만 무려 300채에 달합니다. 네. 이거를 민박집 그리고 카페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滞在しながら生活するような感じで行っていただいて、神奈川町の良さを知っていただければ、神奈川町に住んでみようかなとか、そういったことも売れ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ね。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빈 땅에 학교나 공원 등 생활 지원 시설을 짓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100만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신 일본의 상황이 남 얘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